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과 유통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식물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이라고도 하고 환경 제어 농업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식물 공장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도체 만드는 깨끗하고 온도, 습도 이런 거 잘 조절되는 공장 같은 데서 LED 인공 조명을 쏘아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겁니다. LED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태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좁은 면적이라도 층층이 쌓아 올려서 수직으로 많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장이 식물 공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식물공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일부 아시는 분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시설비하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 면에서 이미 안 되는 산업인 거 확인됐는데 이제 와서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2009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식물 공장 붐이 일었었습니다.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주식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죠. 그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경제성도 없는 무의미한 일이고 얼마 가지 못할 거다. 찬성하는 쪽은 미래산업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도 확보될 거고 식물 공장 수요는 점점 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국내외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일본의 파나소닉, 샤프, 후지츠, 도시바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하던 공장을 식물 공장으로 바꾸어서 식물 공장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논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돈이 될 사업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2016년도 또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식물 공장에 뛰어들었던 회사들이 실제로 조금씩 낮아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라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일본 최대 식물 공장으로 그때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적자가 급증해가지고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도 2014년도에 반도체 공장을 식물 공장으로 바꿔서 그 사업에 뛰어들었었는데 그 도시바가 식물 공장 흑자 경영도 어렵고 LED 같은 조명이나 시설의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초기 자금 회수하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광열비 같은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판로 확보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016년도에 사업 진출한 지 2년 만에 식물공장 사업 철수한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식물공장 사업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2016년도 전후로 해서 사업을 철수하든지 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식물공장이 된다 안 된다 말하던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 6년 만에 식물공장이 안 되는 사업이다 증명하는 꼴이 된 겁니다. 당시 식물공장 중에서 흑자 내는 기업이 15%도 안 됐다고 하니까 그때 식물공장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식물공장 이야기는 잠잠하고 사람들 관심 밖으로 이제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 11년?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일본의 회사들이 식물공장 한참 뛰어들고 시설 투자하고 있을 그때겠죠. 2010년, 11년이면은.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마트에서 전구 사러 갔는데 일반 전구가 그 당시 2, 3천원 하는데 LED 전구 하나에 3만원이 넘었습니다. 하도 비싸서 사람들이 잘 안 사가니까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수명도 일반 전구보다 몇십 배 오래 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LED 전구를 쓰면 더 싼 거라는 광고가 붙어 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LED 전구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구마다 좀 다르겠지만 동그란 그 백열등 같이 생긴 전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마트에서 LED 전구 아닌 것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LED 시장이 기술도 발전했고 보편화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도 들겠죠. 이렇게 엄청난 LED 인공 조명이 들어갔던 식물 공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증이 들겠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 최근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9년도에 일본 정부가 식물 공장 분야 진입 장벽도 낮추고 보조 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판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회사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식물 공장부터 지어댔죠. 그리고 나중에 나자빠지고 막 그랬죠. 지금 일본의 식물 공장 기업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적자라고는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30%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 불과 2, 3년 전에 흑자 기업이 15%도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흑자 내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산업 특징이야 좀 다르겠지만 IT 기업이 100개 중에 성공하는 회사 한 군데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식물 공장 흑자 기업이 30%라는 것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물 공장이 농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LED 응용 산업의 한 분야로 식물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중국 같은 농업 선진국이, 중국은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데가 공격적으로 지금 식물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시금치, 상추, 토마토가 재배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약용 작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식물 공장이 이렇다 할 큰 성공 사례가 없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분명한 건 수익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물 공장의 강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같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작물마다 입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도심이나 도심 근교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심에도 식물 공장을 세울 수 있으니까 유통비용이나 유통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물의 생육기간이 월등히 짧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노지 재배에 비해서 최대 40배까지 된다는 겁니다. 같은 면적 대비해서 40배가 생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농약 생산도 가능하고 토양의 질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연속적인 생산도 가능하고 병충해 피해도 없이 그런 사진처럼 깨끗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강점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도심에 식물 공장을 세울 수 있어서 유통비용이 절감된다는 그 부분이랑 기후변화나 토질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안정된 고정 생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식물 공장 산업이 LED 응용 산업 부분이고 인공 재배 시스템 같은 시설에 기반한 하드웨어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물 공장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맞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접근하기 좋아지는 건데 기후나 토양, 병충해 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생산에 대한 변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한 소비 예측, 생산 예측이 정확해지고 판로 확장의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4차 유통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제로 생산될 인공지능 냉장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매일 주기적으로 방울토마토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냉장고가 현재 남아있는 토마토 양과 주인이 소비하는 토마토 양을 판단해서 미리 인공지능 스스로 토마토가 떨어지기 전에 온라인 마켓에 토마토 주문을 하고 떨어진 그 시점에 딱 새 토마토가 배송되게 하는 그런 냉장고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고도화된다면 인공지능 냉장고끼리 서로 뭉쳐서 생산자 직거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망이 갖춰진 그런 식물 공장이 생산자가 된다면 더 이상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캔들 아파트 1, 2, 3단지가 있는데
근처 도심 근교 30분 거리에 식물 공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캔들 아파트 1, 2, 3단지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냉장고 중에서 다음 주에 토마토가 필요한 집과 그 집들이 필요한 토마토 양을 중앙 인공지능망에서 합쳐보니까 1톤차 2대째 토마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냉장고 한 대 한 대가 온라인 마켓에 개별적으로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인공지능이 가까운 식물 공장에 직거래로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식물 공장에서는 그냥 가구 수에 맞게 개별 포장만 해서 30분 거리에 있는 캔들 아파트 1, 2, 3단지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끝나는 거죠. 유통이라는 게. 주인이 별도로 야채 상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상태고 크기도 균일하고 항상 제철 수확한 작물하고 상태가 똑같으니까요. 식물 공장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판로 확장도 되고 유통 과정이 엄청나게 생략되니까 비록 생산 단가가 높더라도 유통 비용이 대폭 줄어가지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일반 채소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식물 공장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요와 수요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과도한 생산을 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공장 규모와 시기별로 적절한 공장 가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이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4차 혁명 기술이 적용되고 고도화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농업 종사자 저항도 있고 또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식물 공장 분야에서는 거의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식물 공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국이 LED 조명 기술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도심 인구 집중도도 높고 IT 인프라가 세계 최상위권인데다가 농업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식물 공장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고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는 우리가 잘 헤치고 나와서 세계 탑 클래스 IT 국가가 된 건 사실인데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자꾸 보여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국내 통신 3사에서 농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딱히 투자 포인트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튼 식물 공장이나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매주 월, 수, 금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